안녕하십니까, 엄현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실패한 임플란트에 대한 수복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증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철 또는 진단 실패로 인한 어셉틱 루즈닝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 부위에 또는 여러 종류의 파절이 있지만 넥 부위의 파절에 대해서 수복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례는 하악 좌측 7번의 임플란트고 10년 이상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임플란트의 종류는 잘 파악하지 못하겠고 넥 부위의 핵사 부분도 부러져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넥이 부러진 부위가 보이죠. 그래서 플랩을 열고 나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엔 문제가 없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든가 염증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라테럴 윈도우 오프닝을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오프닝을 해서 이렇게 바칼 쪽에 오픈을 시키고 나면 이게 약 10mm 정도로 보이는 임플란트인데 메지오디스탈 방향으로 보다는 바칼 쪽으로 쉽게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발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림처럼 부러진 임플란트를 쉽게 윈도우 오프닝하고 발치를 하고 보시면 임플란트에 붙어있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매우 잘 돼 있죠. 코티칼 본들이 보이고, 그 대신 윈도우 오프닝 했던 부위는 이렇게 띄어낸 이 부위에 리포지셔닝 시켜서 GBR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오프닝한 에어리아에 여기 임플란트 인게이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바칼로 해서 띄어내고 임플란트 나사선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된 임플란트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몰더블 덴틴 파우더를 가볍게 GBR을 해서, 즉 타이트하게 신지 않는다라는 거죠. GBR을 하고 블러드 클럿이 인게이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물론 지금 이 윈도우 오프닝한 코티칼 본은 사이즈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라비알 쪽에 이렇게 인게이지 해서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추합니다. 저희 방법은 덴틴 마테리얼을, 즉 바이오 컴패터블 마테리얼을 사용하므로 여기 교환면은 타이트 시추를 하지만 버티칼 릴리징한 인시전 부위는 셀프 어답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사운드한 본 위에 위치하게 되므로 따로 시추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발치하기 전 넥이 부러진 임플란트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잘 돼 있죠. 좀 아까운 임플란트인데 발치와에 이렇게 덴틴 파우더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바칼 쪽에 다시 리포지셔닝한 코티칼 본이 마치 멤브레인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BR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힐링 잘 돼 있죠. 여기 교환면 말고도 버티칼 인시전한 에어리아는 추가적인 시추를 하지 않아도 퍼스트 인텐션으로 힐링이 잘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플랩을 열었을 때 아주 전형적인 덴틴 마테리얼로 리페어된 뼈의 양상을 볼 수 있고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콜라제너스 네이처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링괄 코티칼 본의 레벨에 맞춘 임플란트에 이렇게 원피치 정도 나온 데는 드릴링 하면서 나오는 자가골로 GB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러진 임플란트를 이렇게 윈도우 오프닝해서 코티칼 본은 띄어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윈도우 오프닝 했죠. 바칼 쪽으로 밀어내서 임플란트를 제거한 여기 에이펙스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부분이고 나사산 모습도 보이죠. 여기를 덴틴 마테리얼로 GBR 하고 블러드 클럿 인게이지 된 거 확인한 후에 바칼 쪽은 떼어냈던 코티칼 본을 리포지셔닝 하여 멤브레인 대용으로 사용하면 GBR 3개월 후에 완전히 리페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플란트 심고 링괄 코티칼 본에 기준에서 심어서 바칼 쪽으로 노출된 1개 또는 2개의 나사산은 드릴링 시 얻을 수 있는 자가골로 리페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제거 전 사진이고요. 매우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발치 후에 덴틴 파우더로 약 상방 3분의 2 정도네요. GBR 했고 바칼 코티칼본 리포지셔닝한 끝자락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BR 한 3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은 모습이고요. 아직 바칼 쪽에 리모델링이 완전히 다 안 돼 있죠. 그래서 수술 시 사진에서는 약간 콜라제너스 네이처로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로딩하고 약 11개월 지나니까 바칼과 링괄에 완전하게 아주 사운드한 코티칼 본으로 리모델링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개월 후 약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전혀 흡수되거나 또는 임플란타이티스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더 리모델링이 완성된 코티칼 본이 임플란트 넥 주위를 잘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좀 더 바람은 조금 더 지나면 이쪽 에어리아가 캔서러스 본으로 바뀌어서 캔서러스 서포트를 받는 펑셔널한 코티코 캔서러스 본으로 바뀌면 더더욱 본 리접션에 잘 견디는 훌륭한 임플란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염증이라든가 보철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오래 사용하여 픽스처가 파절된 경우,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단단히 된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하면서 리페어를 생각하면 지금처럼 바칼 코티칼 윈도우 테크닉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구치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든가 바칼본 또는 라비알본의 염증으로 인한 디아이센스 디펙트가 커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를 어떻게 수복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민영이었습니다.